총 급여 기준으로 5,500만 원을 넘어서는 분들은 환급률이 13.2%, 저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16.5%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가 된다는 게 이 상품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래서 연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대상이니까 9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너무 좋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자 배당 소득세 면제입니다. 와우, 최고 좋죠. 이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SA가 가장 추천 대상입니다. 그 다음 추천 대상은 연금저축 펀드가 되겠습니다. 개인연금이라고 통상 하는 펀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주요 판매사가 증권사로 돼 있죠. 두 번째가 연금저축 신탁 은행이죠. 연금저축 보험이 있는데 저는 연금저축 펀드만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금저축 신탁은 일단 최근에 판매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보험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수료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 총 급여 기준으로 5,500만 원을 넘어서는 분들은 그보다 환급률이 낮고요. 13.2%. 16.5%, 그러니까 5,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 같은 경우는 정부가 간주한 거죠. 저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16.5%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가 된다는 게 이 상품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래서 연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대상이니까 9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너무 좋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자 배당 소득세 면제입니다. 와우, 최고 좋죠. 이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ISA 계좌 한도가 차면 다음은 이걸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의 차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운용사, 보험사의 차이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아주 극명해요. 보시면 연금저축 보험은 납부원금에서 매년 4% 정도 수수료를 떼갑니다. 보험사 사업비 장난 아니죠. 그리고 지난 10년 평균 수익률 얼마냐면 2.39%입니다. 자, 그러면 수수료 떼면 마이너스죠. 예, 이게 문제죠. 그럼 장점은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수령 시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뭐 그런 점들이. 그리고 장기 보유에 따르는 어떤 세금, 특히 상속에 유리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연말정산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말정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월급쟁이들 입장에서는 연금보험은 가입할 이유가 없고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연금저축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인출할 때 세금이 16.5%. 자, 우리가 아까 뭐 공제받았던 게 뭐 13% 세금, 세제 혜택 받았는데 저거 떼는 게 저렇게 세금이 세잖아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가입했다가 해지를 하는 거는 선택지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왜 이렇게까지 강한 제도를 두냐 하면 오래오래 운용해서 너네가 잘 알아서 노후를 설계해라. 국민연금만으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잘 운용해라 라는 차원에서 만든 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상품인 거예요. 굉장한 혜택을 줄 테니 해지하지 마. 유지해. 그래서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면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와우. 3개월 이상 요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웬만한 병원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안 되겠고요. 파산, 개인회생, 아이고야. 이게 해지가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입 순서가 ISA 다음인 거죠. 한 가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있는데요. 일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요, 펀드 평가 금액의 50%까지 담보대출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프리즘이 지금 제휴하고 있는 신한투자증권이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회사가 담보대출이 되는지 이런 거 정도는 알아보시고 급하면 여기서 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갚아야 되겠죠. 저는 갚는 걸 추천하고요. 아무튼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해지보다는 일단 대출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거니까 이제 이게 더 엄격하죠. 퇴직금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바로 퇴직금인데 퇴직금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근로자들의 노후에 있어서 마지막 안전판은 결국 퇴직금이잖아요. 그 퇴직금을 회사 옮길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10번 넘게 옮긴 사람이니까 그 중에 3번은 해고였고요. 아무튼 10번 넘게 옮긴 사람으로서 이렇게 퇴직금을 받아서 그걸 다 인출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모아둔 아주 중요한 돈인데 그걸 인출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그걸 좀 잘 굴리라고 만든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확정급여, 확정기여 그리고 IRP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대부분은 확정급여로 돼 있으실 겁니다. 근데 확정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처럼 굴려주는 거죠. 그리고 DC와 IRP는 개인이 투자를 통해서 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에 대해서 저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시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저 비율 보시면 나와 있지만 96.7%. 예, 퇴직금을 그냥 바로 일시 인출하시는 분이. 그런데 금액에서는 71%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또 IRP 계좌를 잘 활용하시는 거죠. 예, 꼭 좀. 그래서 퇴직금 받았다면 그 DB나 DC로 쌓인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IRP로 추천을 하고 이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금융투자소득세랑 이자 배당소득 다 면세되고 거기다 연말정산에 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운용해서 연금으로 55세 이후 저는 벌써 올해부터 인출이 가능하죠. 올해부터 연금을 인출한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때 퇴직금에 관련되어 있는 세금들을 또 면세해주는 혜택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좀 IRP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공제 납입 한도가 무려 900만 원. 정말 크죠.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혜택들이 더 커집니다. 대신에 이제 해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액 공제율 16.5%. 와우. 엄청나죠? 그래서 이렇게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근데 단 연금저축과 한도가 공유되니까 연금저축에서 아까 400만 원 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500만 원만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납입분에 대한 중도 인출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ISA로 먼저 하고 그 다음 연금저축, 담보대출이 가능한 연금저축, 마지막이 IRP가 되는데 퇴직하면서 받은 IRP 계좌 좀 운용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개형 IRP로 운용을 하시면 주식에 얼마든지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세 가지 확정급여형, 그 기업이 운용해 주는 게 확정급여형, DC는 이제 우리 퇴직금을 우리가 운용하는 게 DC, 마지막으로 개인 IRP 같은 경우는 퇴직금 받았던 계좌 이렇게 세 가지로 운용을 하는데 수익률 보시면 처참합니다. 예, 증권사 중에서 지난 10년 동안 제일 수익률이 좋았던 KB증권이 개인형 IRP 10년 수익률이 2.12%. 또 오른쪽으로 가서 원리금 비보장형, 좀 공격적으로 운영하겠죠. 저기는 NH투자증권이 제일 높은데 2.02%. 그러니까 정부가 노후에 생계를 잘 알아서 관리하시라고 좋은 제도들을 만들었는데 운용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받고 나면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이게 너무 슬프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노후에 애로가 꼽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상품 ISA, 개인연금저축, 그리고 더 나가서 퇴직연금까지 정말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제대로 운용을 안 하고 전부 다 방치돼 있다 보니까 금융회사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가 저는 너무나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비라든가 각종 유지 수수료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수익은 대부분 제로 내지 마이너스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그래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제발 국민연금처럼 좀 해보자 말씀을 드리는데 2022년까지 끊었기 때문에 작년에 국민연금이 13% 수익 낸 건 빠진,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제일 수익이 안 좋았을 때의 성과인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4.87, 거의 5% 정도 성과가 납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개인연금 1.37%, 평균이니까요. 아까 제가 제일 좋은 수익률이 2%였으니까 당연하죠. 평균이 1.37%,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거는 1.7%. 저 수수료를 감안하면 저 다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했죠? 뭐 국민연금은 수수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국민연금의 성과를 갖다가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늘 추천하는 반반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자산의 50.2%를 해외에 투자하니까 우리도 해외에 투자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의 코스피 200 TR 상품 이름입니다. 코스피 200 TR을 사시고요. 반대로 미국 국채, SOFR 혹은 미국채 10년 선물 같은 걸 반반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저 빨간 선처럼 성과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플러스 성과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전략을 특히 리밸런싱을 하면 더 좋아져. 리밸런싱이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만 5대5로 비율을 맞춰주는. 그럴 듯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80년부터 시작해서 미국 국채, 한국 주식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면 매년 100만 원씩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면 1.2억인데 이걸 리밸런싱 하면 2.6억이 와, 2배가 더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년에 한 번만 매매를 좀 하자. 근데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ISA 계좌나 또는 IRP 또는 개인연금 저축 계좌를 통해서 운용을 할 거니까 돈을 불입하면서 비율을 반반 맞추면 되잖아요. 그렇죠. 900만 원까지 우리가 저축하고 ISA 계좌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리밸런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의 성과와 반반 전략을 비교해보자. 예, 축을 똑같이 맞췄고요. 국민연금이 오른쪽, 근데 똑같으니까요. 반반 투자 전략 보면 알겠지만 반반 투자 전략의 성과는 비슷해요. 지난 10년, 20년 수익률을 보면 비슷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비해서 반반 전략이 좀 왔다 갔다 하죠. 특히 여기 2000년대 초반 이런 수익률이 부진한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국민연금이 더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수익률은 비슷한데 국민연금보다 조금 위험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분산하는 거죠. 그래서 반반 전략의 안정성을 높이려면 주식을 한국 주식만 하지 말고 미국 주식도 같이 하자.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선은 코스피, 파란 선은 미국의 S&P 500인데 2000년대에는 한국이 정말 좋았고 2011년 이후는 미국이 정말 좋잖아요. 이런 것처럼 언제 시장의 주도주가 바뀔지를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둘 다 사자. 그렇게 만든 게 투자 3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3분법을 하면 반반 투자했던 한국 주식, 미국 국채보다 투자 3분법의 성과가 월등하죠. 수익률은 이제 국민연금보다 얘가 더 좋아질 거라는 걸 금방 느끼실 겁니다. 투자 3분법이 수익률은 연 8% 이상 나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수익이 더 좋아요. 단 문제가 있죠. 파란 막대기는 국민연금, 죄송합니다. 파란 선은 국민연금, 빨간 선은 투자 3분법인데 역시 그래도 투자 3분법이 좀 아쉽죠. 뭐가 아쉽습니까? 자주 마이너스가 나죠. 국민연금은 10년에 한 번 마이너스 나는데 투자 3분법은 그래도 마이너스가 몇 번, 한 4번 나네요. 그죠? 이런 거 보면 확실히 국민연금이 잘하는 거죠. 수익률은 대신 투자 3분법, 죄송합니다. 위에 제목이 틀렸고요. 투자 3분법이 더 수익이 높습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보다 더 성과를 낼 수 있어요. 투자 3분법 하면. 자, 그리고 투자 3분법의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미국 리츠. 제가 좋아하는 VNQ를 이제 추가하겠습니다. 빨간 선은 미국의 전미주택가격지수, 그리고 파란 선은 서울 아파트인데, 그렇죠. 부동산이라는 거는 점점 글로벌하게 가고 있고, 이 차트의 모양이 주가랑 다르죠? 확실히 주식 가격이랑 다르잖아요. 이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주식과 또 현금과, 그렇죠? 달러 현금과 부동산은 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다 달라지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변동성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블룸버그 리츠 지수는 전미 주택가격 지수보다 더 수익이 좋죠. 왜? 배당을 주니까. 그래서 안정성도 높고 배당도 좋은 상품이다. 그래서 여기다 투자를 하자. 그래서 블룸버그 리츠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자. 그게 VNQ, SCHH 이런 것들을 제가 추천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 투자 3분법,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그리고 현금, SOFR 투자하는 거랑 탈무드 투자법이 성과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완만한 맛은 확실히 탈무드 투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탈무드 투자법의 성과가 빨간 선, 국민연금의 성과가 파란 선인데 확실히 탈무드 투자가 수익이 더 좋죠. 잘 벌죠, 그죠? 잘 버는데 깨먹을 때 확실히 탈무드가 그래도 그러니까 횟수는 줄었는데 안 깨먹지는 못하죠. 자, 여러분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와, 이게 점점 다른 자산들을 추가하고 뭔가 움직임이 다른 걸 추가하면 안정성이 개선되는데 수익은 국민연금보다 더 잘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전략이 이거죠. 그래서 6개. 국민연금하고 비슷하게 카피한 거죠. 그 탈무드 투자법을 변형한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탈무드 투자법에서 죄송합니다. 맞죠. 탈무드 투자법에서 한국 주식을 3분의 1 했잖아요. 그 대신에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3분의 1, 그리고 부동산을 3분의 1 했는데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리츠가 없으니까 뭘 했냐면 금이랑 HYG. HYG가 이제 하이힐드 펀드입니다. 저 둘을 섞어서 미국의 리츠처럼 만들고요. 마지막 현금은 원화 현금과 달러 현금을 다 넣은 거죠.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지난 24년 동안 딱 한 번만 마이너스 나고 수익률도 또 한 8% 정도 납니다. 점점 좋아지죠. 더 좋은 전략이 있어요. 근데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못 하잖아요. 너무 많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탈무드 투자법의 변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식 3분의 1, 부동산에 해당되는 대체 자산 3분의 1, 그리고 마지막은 현금의 3분의 1을 투자하는 펀드인데 상당히 매력적이죠. 이런 식으로 운용을 꾸준히 해나간다라면 여러분들 연수익률 8%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30년, 20년에 한 번 정도만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별거 아닌데요. 제가 프리즘을 창업한 이유가 이겁니다. 국민연금에 비슷한 성과를 내주는 상품을 만들어서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이라든가 ISA 계좌, CMA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게 해주자. 이게 제가 프리즘을 창업한 이유고요. 이거 투자 안 해도 돼요, 저희 회사에. 이거대로 하시면 돼요. 좀 귀찮지만 6개 정도의 지수에 대해서 6분의 1씩 나눠서 6천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씩 나눠서 투자를 하시고 1년에 한 번만 연말정산하고 또 그 연말정산용으로 연금을 납입할 때 비율만 맞춰주시면 돼요. 사실 1년에 한 번만 비율을 맞추는 게 이 정도 성과를 내니까 비율을 좀 자주 맞춰주면 성과가 더 좋겠죠. 뭐 당장 최근에 종합주가지수 2700 갔을 때 제가 블로그에 올렸잖아요. 우리나라 주식 싸지 않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럴 때가 리밸런싱 타이밍이거든요. 한국 주식 좀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금을 좀 늘린다든가 했다면 이번 조정장에 잘 지나갔겠죠. 그런 식으로 해주면 더 좋지만 개개인이 그거 하기 힘드니까 프리즘 맞는 거고 프리즘의 어떤 가입이 두렵거나 또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면 요거 하시면 된다. 너무 우리나라에 다 지금 상장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투자하기 좋은 상품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 제발 좀 금융투자소득세 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망했고 이제는 여기 투자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절세계좌라는 대안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나라 세법도 금융투자소득세가 너무 가혹하니까 특히 건강보험료 문제까지 겹쳐서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 제도의 변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그 변경이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큰 부자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절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요. 대안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순서 ISA, 개인연금저축, 그 다음이 IRP 계좌로 운용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